여기에 파장값이 주어져. 뭔가 나노미터 이렇게 나와 있어. 나노미터는 길이지. 나노미터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 밀리미터의 천분의 1. 밀리미터는 1mm가 뭔지는 알지? 자에서 제일 작은 한 칸이 1mm. 그거의 천분의 1이 나노미터거든요. 자, 뭔가 어찌됐건 길이야. 길이니까 얘는 뭐의 단위인 거야? 파장의 단위인 것이지. 문제에서 진동수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진동수로 나올 때는 단위가 뭘로 나온다? 헤르츠로 나오면 헤르츠. 뭔가 헤르츠 나오면 얘는 진동수. 뭔가 나노미터 길이 나오면 얘는 파장이겠지. 자, 그리고 파장, 진동수 이거 숫자 다 안 나와도 간격이 좁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커지는 거다. 뭐 그림으로도 기억해보라고 했어.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빈에너지가 커지는지를 왜 알아야 되냐? 좀 이따가 보의 원자 모형 배우고 나면 이 선이 뭐 A인데 얘는 어떤 전자껍질에서 어떤 전자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냐 뭐 구하고 얘하고 얘의 에너지의 비를 구해라. 몇 대 몇이냐 뭐 27대 5인데 맞냐 틀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커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항상 간격이 어떤 방향? 좁아지는 방향이 빈에너지가 커지는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그 에너지 차이값이 적어져요.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주양자수, 양자수 배울 때 다시 얘기를 할 거야. 일단 이쪽으로 할수록 빈에너지가 증가하더라라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동수는 어떻고? 크고 파장은 짧을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리고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 이게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수소의 산 스펙트럼이 계속 나와요. 보호의 원자 모형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수소의 산 스펙트럼 그림이 항상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에서만 설명할 수가 있어. 수소만. 수소 말고 다른 원자들은 즉 원자 번호가 2번 이상인 수소 빼고 모든 원소들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에서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이 세상에 원자가 수소만 있냐?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에서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소의 산 스펙트럼의 경우는 우리가 다루는 얘네들은 가시광선 영역의 일부예요. 가시광선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색깔로 막 나와요. 선생님 정원이 그러면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외선하고 적외선 중에 어떤 게 더 에너지가 센 빛이라고? 자외선하고 적외선 중에. 자외선. 선생님 신혼여행 가서 자외선 너무 세게 찍어가지고 막 피부가 다 탔다 그랬지? 진짜 고통스럽다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보면. 하지만 적외선은 뭐예요? 열선이지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막 덥긴 해. 열이 막 몸에서 나오니까 적외선이. 하지만 피부가 타지는 않는다. 자외선이 훨씬 더 센 에너지죠. 자외선은 보라색깔 바깥이 자외선이고 적외선은 무슨 색깔 바깥이야? 빨간색 바깥. 그러면 빨간색하고 보라색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센 빛이야? 보라색. 보라색이 더 강한 에너지인 거죠. 그치? 그래서 색깔로도 막 나와요. 색깔이 나옵니다. 막. 그래서 빨간색이나 보라색 나오면 여러분들 보라색 쪽으로 해서 에너지가 크다. 뭐 이런 거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몇 나노미터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형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소의 산 스펙트럼 저거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보호의 원자 모형은 왜 나왔냐? 이전에 누구? 방금 전에 얘기했던 누구? 러더퍼드. 러더퍼드의 이제 행성 모형이 있었는데 러더퍼드 행성 모형 맞다 틀리다? 틀리다. 뭐 어떤 점 때문에 이제 틀린 거였냐면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수소의 산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이 나오던 시기에 이제 원소들의 스펙트럼을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실험 기술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 이런 선 스펙트럼을 이제 관측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수소의 산 스펙트럼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유리관에다가 수소 기체를 채워요. 수소 기체. 관 내부에 수소 기체를 채워놓고 고에너지, 즉 고전압의 이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여기서 붉은색 빛이 나옵니다. 붉은색 빛. 붉은 빛. 그 빛 에너지를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여기는 공간이 좁으니까 오른쪽에다 드릴게.
분광기에 통과시키는데 분광기가 뭐냐면 빛을 분산시키는 기구예요. 분광기. 별건 아니고 이 분자는 나눌 뿐 빛과 빛을 나누는 기구. 별건 아니고 그냥 이런 통에 슬릿 구멍이 있고요. 여기에 프리즘 들어있고 이제 뒤에 스펙트럼이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나누어져가지고 이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백색광에 얘는 햇빛이나 백열등 같은 게 있었는데 얘네들은 모든 빨주노 파란 모든 색깔 다 갖고 있어서 이 하얀 색깔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빈틈이 없이 모든 색깔이 짜자자자 다 나타나요. 쫙 연속적으로. 그런 게 연속 스펙트럼. 여러분들 아는 무지개 같은 게 연속 스펙트럼이죠. 이 나타나지. 근데 특유의 한 가지 색깔을 이제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수소기체를 방전시키면 여기서 붉은 색깔 빛이 나온다 했잖아. 붉은 색깔 빛은 빨간 색깔 이 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붉은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합쳐져서 어떤 특유의 붉은색을 띠거든요. 붉은색을 나눠보면 사실은 빨간색도 있지만 약간 보라색도 있고 약간 파란색도 있고 약간 노란색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어떤 빨간색이 하나가 되는 거야. 빨간색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치? 여러 가지 색깔들이 합쳐져서 그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수소기체를 방전시켰을 때도 붉으스름한 색깔이 나오는데 걔를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선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소기체 집어넣고 방전을 시켜서 거기서 발생한 빛을 나누어 봤더니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선. 사실은 우리 뒤에 가서 이제 보월 원자 모형 얘기하면서 말하겠지만 어떤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주면요. 원자 속에는 전자가 있거든요. 전자. 그 전자가 그 에너지를 얻어서 핵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걸 들뜬 상태라고 얘기해요. 핵으로부터 멀리 탈출하게 돼요. 그런데 에너지를 얻어서 들뜬 상태가 되면 얘는 불안정한 상태가. 그래서 바로 다시 에너지를 주변에 방출해버리고 다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되돌아가려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적인 상태거든요. 안정한 상태. 초등학교 3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의 움직임을 본 적 있니? 또는 한 6살, 7살 애들?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을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움직여요. 정말로. 그러다가 막 끊임없이 움직이다가 한순간에 이제 에너지가 다 고갈되면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자다. 밥 먹다가 갑자기 자더라고요. 선생님 아들이 그래요. 끊임없이 막 미친듯이 움직이다가 밥 먹고 있으면은 밥 먹다가 막 졸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걔네들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막 에너지가 없는데. 자, 그럼 어린애들 에너지가 많아. 걔네들 막 가만히 안 있죠.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불안정하죠. 근데 90살 할머니 혹시 그런 할머니들 보면 막 계속 움직이시나요? 가만히 계시나요? 가만히 계시죠? 에너지가 없어요. 안정한 상태.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할게요. 알겠죠? 자, 왜냐면 우리 뒤에 가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들뜬 상태, 바닥 상태 이걸 배울 거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들뜬 상태가 돼서 막 불안정한데 불안정한 상태를 안 좋아합니다. 원자들은 안정한 상태 좋아해요.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항상 바깥 껍질에 8개를 채워야 안정하고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한다고 했었죠.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주변에 방출을 해버려요. 방출해버리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데 그때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수소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막 주는 거야. 지금 고전압으로 이제 전류를 넣어주면 수소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들뜬 불안정한 상태가 됐다가 그 에너지를 주변에 바로 방출시키면서 자기는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요. 그때 방출되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빛의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의 형태로 발생된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띡띡띡띡 선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러더퍼드의 횡성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더퍼드의 횡성 모형은 뭐였냐면 원자핵이 이렇게 중심에 있고 전자가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어. 돌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서서히 핵과 가까워지면서 결국 핵에 충돌한다 그랬죠? 서서히 핵에 가까워져. 그러면 서서히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방출되는 에너지 값 자체가 연속적인 값이어야 돼. 이럴 경우에는 999.99, 999.88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값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선 하나하나가 에너지거든요. 방출되는 에너지 하나하나. 연속적인 값이야, 불연속적인 값이야. 불연속적인 값이라는 거지. 선 4개. 제 에너지, 방출된 에너지 값이 4개의 값만 방출된다는 거, 4개.
러더포드의 해석 모양이 맞다면 네 가지 값의 에너지 뭐 100, 뭐 500, 200, 100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에너지가 방출될 리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러더포드의 해석 모형으로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 설명 못해. 러더포드 해석 모형대로라면 뭐가 나타나야 돼? 연속 스펙트럼 나타나야 돼. 근데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러더포드의 해석 모형으로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보어가 나타나가지고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내가 설명을 해볼게 라고 이제 하면서 원자 모형을 제시하는데,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원자 모형은 누가 본 거 아니에요? 누가 보거나 한 거 아니야. 다 뭐야? 모델이야. 자 모델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자 모형을 하나를 이제 정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면 이제 다음 사람이 또 다른 모델을 제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에 지금 오비탈 모형을 쓰고 있는데, 오비탈 모형도 언젠가 또 이거 틀렸다. 또 수정이 돼서 또 새로운 모형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치? 화학책이 더 두꺼워지겠지, 그치? 그죠? 제 책은 진짜 계속 두꺼워지고 있어요. 생물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대학원 때 석사과정일 텐데요. 그 16년 정도 전이거든요. 16년. 16년까지는 아니구나. 14년 정도 됐나 봐요. 14년 전인데 그때 일반 생물학 책하고요. 그때 막 호랑이 책, 사자책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생물 올림피아드가 있었어. 지금 없잖아. 생물 올림피아드가. 없어져 버렸지. 국제 생물 올림피아드만 나왔고 국내 건 없어졌거든요. 화학이랑 물리만 남았어요. 옛날에 지구화 올림피아드도 있었어. 물화생지가 다 있었어. 근데 그때는 책이 그게 두껍지 않아 더 두꺼워졌더라고. 책이. 내용도 더 추가가 많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교과서는 꼭 그렇진 않아. 교과서는 생물학의 모든 내용을 다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는 또 이제 일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빼고는 또 빼고 하니까 교과서는 크게 두꺼워지지 않는데, 그런 이제 일반적인 서적들은 두꺼워지더라고. 왜냐하면 발견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치? 졸립지? 창문 열어줄까? 살짝? 열어줄까? 살짝만 열까? 만약에 열었다가 너무 추우면 선생님이 추울라나? 잠깐만. 추우면은 이 정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추우면 얘기해. 알지? 다음 잡아줘. 살짝 환기만 좀 정도만. 자, 그래서 보어가 이제 자기 원자 모형을 이제 내놓고요. 그걸 가지고 수소의 선 스펙트럼 설명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보어의 원자 모형이 뭐냐? 보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원자핵이 중심에 있는 건 똑같아. 러더포드. 원자핵이 중심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자, 러더포드는 그냥 전자가 그냥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근데 얘는 전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전자는 정해진 궤도 내에서 원운동을 합니다. 자, 뭐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냐면 궤도. 이 전자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어의 원자 모형 뭐냐면 전자는 정해진 궤도 내에서 원운동을 한대. 얘들아,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원운동합니까? 이렇게 도는 거 원운동이 아니죠. 그치? 그치? 원운동한다는 것은 보어의 원자 모형이야. 알겠니? 객관식에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원운동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이거 원운동 아닙니다. 그치? 아니죠? 얘가 원운동이지? 자, 지금 러더포드는 전자가 이렇게 돌다가 에너지 방출하면서 결국 핵과 충돌해서 그게 문제인 건데, 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자가요 정해진 궤도, 이 전자 껍질 하나에서 원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한정 계속 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전자 껍질이고 전자는 정해진 궤도 내에서 원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데요. 러더포드는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그래서 에너지 방출하다 보니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핵과 충돌했는데, 얘는 여기서 돌 때는 에너지를 안 쓴대. 그럼 무한대 계속 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했고 이걸로. 노벨상도 받아요. 그래서 보어는 물론 이제
나중에 틀린 걸 알게 되지만, 자, 전자가 그래서 정해진 궤도 내에서 운동하는데, 전자가요, 자, 얘를 이제 첫 번째 껍질을 보호는 K 껍질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K 껍질. 두 번째 껍질을 N, 세 번째 M, 그 다음 N,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가요. 선생님 왜 하필이면 알파벳인데 A부터 시작하는 거 K예요? 별 큰 뜻은 없고 부호가 이 사이에 또 다른 전자 껍질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비워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껍질이 K 껍질이라는 거, A가 아니라. 그래서 K 껍질이라고 하면 첫 번째 껍질이 K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또는 전자 껍질을 N, 주양자수, 요 뒤에 가서 양자수 배울 건데 주양자수 N으로 표현해서 N은 1, 첫 번째 껍질은 N은 1, 두 번째 껍질은 N은 2, 세 번째 껍질은 N은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N은 1이면 첫 번째 껍질 얘기, N은 2면 두 번째 껍질, N은 3이면 세 번째 껍질. 전자 껍질 번호를 이제 N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쭉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있냐면 N은 무한대까지 있대요. 무한대. 자, 그 원자 속에는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궤도 모형이라고 해요. 궤도. 궤도가 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도 모형. 궤도가 있네, 정해진 궤도. 그리고 자, 이 전자라는 녀석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얘가 수소예요. 수소 원자에다가 내가 에너지, 뭐 전류를 흘려주거나 해서 아니면 열을 가해주거나 해서 뭔가 에너지를 줘. 그럼 이 전자는 에너지를 얻으면, 자, 평상시에 첫 번째 껍질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는 표현 써요. 바닥 상태. 에너지가 최저인 상태. 아, 나 지금 오늘 에너지 바닥이야. 힘이 하나도 없어. 에너지가 바닥이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지금 최저인 상태를 얘기해요. 자, 평상시 바닥 상태에 있습니다. 왜 바닥 상태가 어떠냐면 안정해. 안정하니까. 평상시에는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에 존재하는데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 전자는 에너지를 얻어서 핵으로부터 멀리 탈출할 수 있어요. 자, 에너지를 얻으면 핵으로부터 멀리 탈출할 수 있어. 근데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어. 그러면 핵에 끌려가. 그래서 핵에 제일 가까운 상태에 존재해. 그게 어디야? N은 1인 상태.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핵에 끌려가가지고 가장 가까운 N은 1에 존재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얻으면 핵으로부터 멀리 탈출할 수가 있게 돼요. 자, N은 1을 제외한 N은 2, N은 3, N은 4, N은 100 뭐건 간에 1을 제외한, 즉 바닥 상태가 아닌 나머지 상태, 모든 상태를 다 들뜬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들뜬 상태는 뭐야? 바닥 상태가 아닌 모든 상태가 다 들뜬 상태야. 알겠니? 바닥 상태 빼고 나머지. 바닥 상태를 제외한 모든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들뜬 상태 중에 에너지가 최대값인 상태는 어떤? N은 어디에 있을 때가? N은 무한대에 있을 때겠지, 그치? N은 무한대에 있을 때 그 전자가 무한대 껍질까지 갔다. 그 말은 이 전자는 에너지가 어떤 상태다? 최대인 상태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무한대 껍질에 갔다 전자가 그럼 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자는 더 이상 그 원자에 속해 있지 않아요. 원자에서 빠져나간 상태라고 볼 수 있어. 원자에서 전자 빠져나가면 그 원자는 양이온이 되어버리거든요. 마이너스인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지? 원래 양성자하고 마이너스인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중성인데 마이너스 하나 없지?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1의 전하를 띠는 상태가 되죠. 그런 애들은 양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프로톤인가? 맞니? 영어를 잘 몰라서. 아무튼 양성자가 전자 빠져나가게 되면 양이온이 됩니다. 프로톤은 양성자. 양이온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온은 아이온이죠. 아이온.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어? 캡 아이온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무튼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혹시 양이온이라는 말이 약간 한자어잖아. 못 알아들을까 봐 물어본 거예요. 플러스를 띠는 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상태가 아닌 거. 자, 무슨 얘기 없어? 무한대 껍질 갔을 때는 전자가 원자에서 빠져나간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더 이상 이 전자는 이 원자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뒤에 가서 이온화 에너지 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어찌됐건 에너지를 최대로 많이 얻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N은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어떤 전자가 N은 2에 있던 전자가 N은 2에 있던 전자가 N은 3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때는 에너지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에너지가 N은 2에서 3으로 간다는 건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좀 더 높은 상태로 가는 거지. 그럴 때는 에너지 뭐 해야 돼? 흡수해야지. 흡수해서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 거꾸로 N은 3에 있다가 N은 1로 가고 싶다. 에너지가 좀 더 많았는데 에너지가 좀 더 낮은 상태로 가고 싶어. 그럼 에너지 뭐 할까? 방출하겠지. 즉 다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뭐한다? 방출한대요. 즉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하는 것을 전자가 전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자가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즉 다른 껍질로,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는 자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면 에너지 흡수하고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갈 때는 방출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궤도 내에서 원이동할 때는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무한정 돌 수 있으니까 원자가 10년이고 100년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전자 껍질이라는 것은 연속적이야, 지금 불연속적이야. N은 1, N은 2, 1.2, 뭐 1.3 이런 거 없잖아요. 즉 정수값이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죠. 즉 전자 껍질이 불연속적이야. N은 1하고 이 사이에 또 다른 전자 껍질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N은 3까지 갔어, 전자가. N은 3에서 2로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가 있으면 또 3에서 1로 갈 때 방출되는 값이 얼마가 있겠죠. 즉 전자 껍질 불연속적이니까 전자가 이동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 값도 어떻다? 불연속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자 껍질이 불연속적이고 그래서 그 전자 껍질 사이에서 이동하면서 방출된 에너지 값도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뭐가 나타난대? 수소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뭐가 나타난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수소의 선 스펙트럼 이 선은 어디서 어디로 전자가 전이할 때고 이 선은 어디서 어디로 전자가 전이할 때야 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맞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하고 싶을까 쉬고 할까? 5분 남았거든요. 쉬는 시간. 쉬고 할까요? 아니야? 그냥 이어서 할까? 쉬고 할까? 다수결로. 자, 10분 쉬고